이번 시간에는 2장 클라우드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기업이나 기관에서 IT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관리하려면 컴퓨팅 및 네트워킹을 구성해야 되고 데이터를 저장할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구매 및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서비스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배포, 그리고 이후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온프레미스를 구성하거나 기존에 온프레미스가 존재한다고 하면 필요한 서버를 구매하거나 설치해서 IT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온프레미스가 아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여 IT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비하여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프레미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유연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IT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서버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규 업무가 발생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서버를 구입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개발, 테스트, 운영, DR까지 총 4개의 독립된 영역으로 서버를 구성해야 됩니다. 개발은 서버 한 대만 있으면 된다고 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액티브 이중화나 아니면 액티브 스탠바이 이중화를 한다고 했을 때 테스트 2대, 그리고 가장 작게 잡아서 운영 2대, TR 2대 라고 했을 때 필요한 서버 수량은 7대 정도가 됩니다. 대략적인 서버 비용을 좀 산정해 보면 어떤 AI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서버 스펙을 한 32코어 CPU, 그 다음에 메모리가 512GB, 그리고 대략 12TB의 SSD를 장착하고 GPU 그래픽 카드를 고사양의 테슬라 V100을 장착한다고 했을 때 2장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대략 서버 비용이 대략 5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이고 이거 구매할 때마다 다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7대를 쓴다고 했을 때 벌써 단순 계산만 해봐도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초기에 많은 구매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버를 구매하게 되면은 이 온프레미스 방식에서는 이 서버를 하드웨어를 관리할 인력도 필요하고 하드웨어 패치라든지 아니면 OS 패치,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들도 특정 인력이 신경을 써야 되고 몇 개월마다 이거를 작업을 수행할지 이런 계획도 다 자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OS부터 전부 다 이제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구매한 이러한 CPU, 메모리, 디스크 이러한 고정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 증설을 하려면 또 구매 비용이 발생을 하고 이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3억 5천이라는 돈을 이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기업이라도 이제 이런 금액을 가지고 쉽게 서버를 구매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산에 대한 품위도 올려야 되고요.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한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아서 이거를 서버를 이제 납품 요청을 하면 이게 도착하는데 한두 달 정도, 그리고 이걸 설치하고 또 IDC 입고하고 이러는데 또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짧아야 3달, 길면 한 5달, 6달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설치도 직접 IDC에 서버 박스 포장까지 뜯어가 직접 해야 되고요. 그리고 IDC가 기업 내에 있다라고 하면 특정 위치가 있겠죠. 지리적인 위치.
그곳에만 한정돼서 이제 설치를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반면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온프레미스에 대비해서 탄력성이 좋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기 투자금이 없다, 낮은 유지 비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초기 투자금이 없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초반에 클라우드 계정을 만들고 거기 로그인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이네이블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서버를 이제 생성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면 초기에 어떻게 많은 비용을 내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간 단위로 보통 과금이 되기 때문에 서버 용량을 아주 크게 잡았다 하더라도 내가 1시간만 사용하고 서버를 다 삭제하면 1시간 요금만 발생이 됩니다. 그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낮은 유지 비용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슈가 좀 있어요. 이 클라우드가 초창기에 이제 나오고 국내에 이제 상륙하게 된 게 2016년도에 AWS 리전이 한국에 들어오고 2017년도에 이제 MS 애저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거의 이때 시즌이 국내에 클라우드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클라우드로 이제 다 이전해야 된다. 클라우드가 답이다. 앞으로는 무조건 클라우드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때 홍보를 했던 게 하나가 이제 유지 비용이 낮다라는 거였어요. 온프레미스 대비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현저하게 낮은 유지 비용을 쓴다. 이렇게 이제 당시 홍보를 했었는데 이 시기에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운영을 했던 기업들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실제 사용해 봤더니 굉장히 요금이 비싸더라. 생각한 것만큼 싸지 않더라. 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건 이 클라우드라는 거는 명확하게 비용을 싸게 쓸 수 있는,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이 어떤 서버 사용을 동일하게 이제 잡고 있으면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런 장비 지금 32, 512기가 이런 걸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하기 위해서 이제 예시로 들은 거죠. 서버를 한 대 사는데 이제 5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했을 때 이 동일한 사양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성을 하게 되면 대략 나오는 금액이 이제 클라우드 밴드마다 좀씩 다르겠지만 대략 평균 9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한 달에 나오는 비용이에요. 한 달, 1개월. 그리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쓰겠다라고 1년 3년 약정을 걸면 좀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3년 약정까지 걸었을 경우에 4, 50% 할인을 해주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략 한 5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한 달에. 그렇지 않고 약정을 걸지 않으면 한 900만 원 정도가 나올 거고요.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벌써 5, 6개월만 사용하더라도 이 서버 한 대를 사는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단순 서버 비용만 있고 이 서버를 온프리미스에서 운영하기 위한 어떤 인력 비용, 그 다음에 이 서버를 여기 IDC나 이런 데 이제 놓게 되면은 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서버 비용만 놓고 보면은 이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 사양으로 놓고 보면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훨씬 가격이 비용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되면 낮은 비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뒤에 내용에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용량을 갖는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온디맨드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량이 처음에 CPU 메모리 디스크가 어느 정도 용량이 있었는데 한두 달 있다가 좀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증설을 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량이 유연합니다. 클라우드에서도 물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한계는 있겠죠. 한계는 있겠지만
이 온프레미스에 내가 구성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뭐 거의 무한하게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클라우드에 접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온프레미스에서는 뭐 조달 설치에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그렇지 않고 클라우드는 바로 뭐 사용자 아이디만 있으면 서버를 생성할 수 있고 거의 수분 안에 뭐 세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서버를 구매하고 설치하고 이런 어떤 초기 준비 시간에 사용되는 시간 대비 그런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혁신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여러 클라우드 벤더의 특성에 맞게 온디맨드로 글로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뭐 대세의 흐름대로 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고려해 봐야 될 측면은 이 온프레미스에 활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OS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 활용할 수 있는 OS가 리눅스 그리고 윈도우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온프레미스에는 우리가 기존에 레가시로 사용을 하던 유닉스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할 거예요. 이런 유닉스 서버는 바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환을 하려면 U2L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유닉스 to 리눅스, 그러니까 유닉스에서 동작하던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리눅스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은 공수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 봐야 될 것은 성능이에요.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처리 성능, 그리고 AI 머신러닝 알고리즘 돌리기 위한 처리 성능,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IT 리소스 컴퓨팅 자원이 굉장히 고사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수천 개의 코어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토해 봐야 될 것은 비용입니다. 네, 앞서서 또 이야기를 했지만 고사양의 IT 어떤 서버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뭐 24시간 365일 계속 실행시켜 놓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는 게 적합한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온프레미스에 구성을 하는 것이 적합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전부 다 클라우드 리소스로 가야 된다 아니면 온프레미스 리소스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갈리지 않고 온프레미스 리소스와 클라우드 리소스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특정 서비스는 온프레미스에 존재시키고 뭐 특정 서비스는 클라우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업무들은 이제 클라우드 리소스를 사용해서 구성을 하거나 이러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놨지만 이제 뭐 통합, 필요에 따라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적절하게 통합해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는 이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제품들 우리 뒤에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 제품들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들에서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출시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